안녕하세요, 미소남 시카엘입니다. 식섭!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에 양 감독이 포인세티아를 사왔어요. 크리스마스 기분 내고 싶다고. 근데 그러더니 날 보고 분갈이를 해달래. 그래갖고 분갈이도 해줄 겸 여러분들한테 포인세티아를 소개하면 좋겠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많이 죽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포인세티아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봅니다. 유독 포인세티아를 사오기만 하면 오래 못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많이 죽이시는 그 이유를 콕 집어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냥 죽는 건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소개. 포인세티아, 다들 이름을 모를 수는 있지만 다 보셨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식물, 크리스마스의 상징 포인세티아입니다. 엄청 이쁘죠? 이 초록색과 강렬한 빨강의 대비, 그냥 크리스마스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 많이들 보셨지만 맨날 죽여먹는 이 포인세티아, 얘는 멕시코나 과테말라 이쪽 중앙 아메리카 쪽 애들이에요. 따뜻한 동네에 사는 애들이지.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눈이 오는 걸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전설이 있어. 이 포인세티아, 이 전설에 따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이제 소녀가 살았는데 엄청 귀엽지 않나? 그런 건 안 나왔나? 전설. 어쨌든 귀여웠을 거야. 귀여웠겠지. 귀여운 소녀가 살았는데 가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는 그 동네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니까 아기 예수에게 바칠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한대. 막 준비해서 갖다 놓는데 이 소녀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 준비한 거야.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 소녀 친구가, 뭐 이게 전설마다 틀려. 친구라는 얘기도 있고 뭐 오빠라는 얘기도 있고 사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걔가 와갖고 딱 그러더래. 야, 예수님은 그 값진 선물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이 담긴 선물, 그런 걸 훨씬 좋아하실걸? 왜 모르냐 멍충아? 이렇게 딱 했대. 그러니까 소녀가 진짜 그 소녀가 이제 길가에 이렇게 나있는 이 푸르딩딩한 초록초록한 이 포인세티아를 꺾어다가 이렇게 화환을 만들었대. 뭐 이것도 꽃다발이라는 얘기도 있어. 근데 이게 뭐 전설이 뭐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쨌건 내 꽃다발 화환이 이렇게 만들었대. 뭔가를 이쁘게 정성을 가득 담아서. 그래가지고 성당 재단에다 이렇게 딱 바쳤대. 그 멕시코는 대부분 가톨릭이죠. 그래서 성당일 거야. 예배당이 아니라. 어쨌건 딱 바쳤대. 바쳤더니 그 화환의 이 잎이 초래 아시죠 여러분? 이제 식소남 많이 보신 분들은 알잖아. 초란 이 이파리가 빨갛게 물들으면서 엄청 이뻐진 거야. 그때 사람들이 놀래갖고 다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때부터 이 포인세티아가 상징이 됐다,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에 이 포인세티아를 쓰는 그런 관습이 멕시코서부터 생겼다. 전설까지 있어. 뭔 놈의 식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코덱스 매니아, 다육식물 매니아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속명, 이름 유포르비아, 다 유포르비아라고 부르죠. 유포르비아 식물입니다. 얘가 우리는 항상 유포르비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오베사, 여기 앞에 발리다도 있네. 발리다. 유포르비아 보통 이렇게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유포르비아 속 식물이라는 거 결국 다 연관돼 있어. 다 사촌지간이야. 유포르비아 식물입니다. 그래갖고 얘 이파리 이렇게 딱 떼잖아. 그러면은 하얗게 진하게 나와. 하얀 수액 아시죠? 우리 다들 괴마옥이라고 부르는 소철기린, 뭐 아미산, 철갑판 이런 애들도 다 유포르비아 애들. 상처가 나면 하얀 수액이 나오죠. 유포르비아야. 피부에 닿거나 하면 안 돼요. 얼른 씻어내거나 해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이 반려동물 이런 애들한테는 자극이 심할 수가 있대. 뭐 성인한테는 큰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그래도 독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묻은 거 이렇게 눈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겼는데 유포르비아라고. 유포르비아는 진짜 끝도 없어. 진짜 제각각이고, 유포르비아의 세계는 학명 유포르비아 풀케리마. 풀체리마 아니에요. 풀케리마예요. 이게 CH라고 해서 체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풀케리마. 이 풀케리마라는 뜻은 가장 아름답다, 가장 화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화려한 것도 아니고 가장 엄청나죠. 제일 이쁘다, 제일 화려하다. 근데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불타오를 일이냐고. 식물이 난리 났잖아. 제가 예전에 키우다가 이제 좋은 분께 분양 보낸 거북이가 있어요. 걔는 우드터틀이라고, 이게 반육생, 소위 이제 습지 거북이라고 하는데 반육생 우드터틀을 키웠었는데 그 녀석이 오네이트 우드터틀인데 걔 학명이 리노클레미스 풀케리마였어요. 실제로 모든 거북이 중에 가장 화려하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찐 매니아들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거북이였습니다. 니콜라스였는데 이름이. 니콜라스인 게 이제 걔도 크리스마스 근처쯤에 제가 입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니콜라스 성인 축일 뭐 그때 아마 입양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니콜라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된 그 성인 이름인데 주교였는데 TMI. 오케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녀석도 이제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그쪽, 과테말라 이 중앙 아메리카 쪽에 살던 거북이였어요. 잘 지내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여튼 가장 아름답다, 가장 화려하다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풀케리마, 유포르비아 풀케리마, 바로 포인세티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대부분 작은 화초처럼 작은 화분에 키워지니까 그냥 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정확히 따지면 나무예요. 멕시코 현지 가면은 4m짜리 포인세티아들도 많이 보인대. 이렇게 작게 그냥 조그맣게 자라는 그냥 화초가 아닙니다. 사실상 현지에서는 나무인 거예요. 나무사랑. 또 제가 또 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코덱스 중에서도. 우선 이 양감독 거 이거 분갈이 한 거거든요. 분갈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분갈이 해볼게요. 이거를 사왔다고, 양감독이. 이게 비닐로 포장되니까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상태가 별로야. 스펀지에 그냥 꽂아서 삽목한 개체야. 삽목 스펀지가 그대로 있죠. 배수충으로 휴가토. 그리고 오늘은 저곡토 100%로 심을 겁니다. 얇게 깔아주고 마감프 소량 뿌려주고 저곡토로 덮어주고. 오스모코트 일반 요만큼만, 많이 주지 마세요. 요만큼만. 코니도 마감 하나도 안 보인다. 근데 그냥 뭐 설명드리면 되는 거지. 저곡토 100%로 분갈이를 했어요. 특이하죠? 물 자주 주고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반면에 이제 화분이 너무 많다, 화분이 너무 많아서 물 주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토로 식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세티아의 포인트, 이거 라임이에요. 이거 포인세티아의 포인트. 포인세티아 키우는 포인트 1번, 분갈이 하지 마라. 이게 뭔 말이냐. 방금 분갈이 하는 거 보여줘놓고 왜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보통 이 포인세티아를 데려올 때 늦가을에서 겨울쯤에 데려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뭐 그때쯤에 이미 나오고 시장에. 여름엔 잘 나오지도 않아, 그죠? 왜냐면 이게 크리스마스 상징 같은 애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초록의 붉은 잎을, 이걸 즐겨야 돼. 이 모습을 이걸 즐겨야 되는데 분갈이를 하잖아요. 얘가 몸살을 엄청 심하게 그냥 막 다 쓰러져, 축 처져갖고 그러다 죽기도 합니다. 얘가 분갈이 몸살이 엄청 심하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포인세티아를 사왔을 때 며칠 있다가 죽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다. 분갈이. 난 통기성도 진짜 좋고 얘 과습에 예민하다길래 통기성 좋은 토분에다가 잘 심어줬는데, 그리고 물도 꾸준히 잘 줬는데 꺼내봤더니 흙도 안 말랐어. 근데 다 시들어 죽어버린 거야. 아, 물을 많이 줘서 과습으로 죽었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과습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분갈이를 심하게 하면 죽어버려요. 예민 보스입니다. 얘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과습에도 취약하고 건조에도 취약해.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과습을 싫어하고 양면성이 있는 아주 예민 보스예요. 화려해갖고 그런지 까탈스러워. 그래서 얘가 분갈이를 하다가 뿌리 손상을 입으면 시들어버리고 심하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 따라서 겨울에 데려오셨다, 크리스마스 느낌 내려고 이거 즐기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갈이 절대 하지 마시고 가져온 포트채로 물 주면서 관리하고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중요해요. 분갈이는 꼭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이 빨간 잎 이쁜 거 충분히 즐기신 후에, 그 후에 하세요. 제대로 이제 키워보자, 육성해보자, 요럴 때 시들어도 다시 새잎 내고 초록초록 뽑아내면서 자라는 걸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때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분갈이 하면은 얘 무조건 몸살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면 꼭 무조건 매내될 저면, 꼭 하루 이틀 정도는 저면으로 담가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포인세티아 분갈이하고 다 죽이시더라고. 분갈이만 하면 죽어. 얘가 만약 분갈이를 너무 하고 싶다, 뿌리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옮기시는 건 몰라도 어지간하면 분갈이 하지 마세요. 근데 미카엘 너는 왜 분갈이 했냐? 왜 안 죽었어? 여러분, 저는 미카엘입니다. 포인세티아 키우는 포인트 두 번째,
안 빨개져요. 이 포인세티아를 여름부터 키우셨거나 오래 키우신 분들은 얘가 안 빨개진다고 왜 이러나 싶을 거야. 빨개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는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꽃을 피우는 단일종입니다. 이 단일식물들은 지가 느끼게, 그러니까 겨울이면 꽃이 피는 거야. 얘들이 빨개지는 이유는 꽃을 피울 때 그 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옆에 포엽이 자라는데 그 포엽이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빨간 걸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 꽃은 이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보이죠? 이게 꽃입니다. 얘네 빨간 잎들은 포엽이에요. 포엽이 뭐냐면 그러니까 꽃을 싸고 있는 잎들을 포엽이라 불러요. 주변 잎을. 그래서 이 빨갛게 만드는 법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암전, 밤의 길이를 길게 해주고 낮의 길이를 짧게 해줘라. 어둠을, 깜깜함을 14시간 얘한테 제공해주면 돼요. 그러면 빛은 10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뭐 불투명한 봉투나 박스로 덮어놔라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저는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저녁 오후 4시 그쯤에 그냥 다용도실에 넣어놔. 다용도실이 깜깜하거든. 불을 안 켜면. 안 추워요. 저희 집은 안 추워. 다행히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꺼내놓고 식물등합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빨개져요. 그랬었지. 지금은 이제 안 키우고 있는데 보고 나니까 또 키우고 싶어. 오랜만에. 얘 또 크게 자라면 진짜 멋있는데 보니까 또 너무 키우고 싶네. 엄청 이쁘네. 물론 안 그래도 돼. 이 빨간 잎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쁘긴 이쁘지. 그렇지만 건강하게 잘 키울 거면 초록초록하게 키우셔도 돼. 굳이 이제 이 빨간 이 잎을 보고 이 시즌을 즐기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 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인세티아 키우는 포인트 3. 물은 좋아하는데 과습엔 취약한 예민 보스. 토양은 일단 pH 5.5에서 7, 약산성에서 중성의 토양을 좋아하는 애입니다. 저곡토가 딱이죠. 그래서 지금 저곡토로만 심어놨는데 저곡토 100%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그냥 물을 주고 싶을 때 그냥 막 주시면 돼. 마음껏. 과습 안 걸려. 그냥 나 어제 줬는데 오늘 주고 싶어? 줘. 이게 식물 많이 안 키우시는 분들이 유독 또 이제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는 이쁘고 뭐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서 이렇게 데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혹은 이게 선물로 받거나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방법이지. 물 주는 게 재미거든. 식물 키울 땐 물 주는 맛으로 키운단 말이야. 많이 없을 때는. 그런 분들 뭐 이 흙사기 저 흙사기 뭐 배합하기 이런 거 복잡하잖아. 귀찮고. 그럴 때 저곡토만 그냥 때려박으면 된다. 간단하죠. 딱 놔두면은 맨날 보고 맨날 이뻐. 맨날 물 주고 싶잖아. 주면 돼. 괜찮아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친구분 중에 식물을 맨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물 줘서 죽이는 분들 이렇게 저곡토 100%로 심어서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저곡토 100%로 심는 거 되게 많이 추천드려요. 나중에 저곡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제가 다뤄볼게요. 포인세티아 키우는 포인트 4. 물 잘못 주면 이파리가 다 상해버린다. 저는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면관수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면관수로 키웠었고 양 감독한테도 저면관수로 키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얘가 물을 엄청 좋아해.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식물한테는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죠. 식물 물 주는 법. 식물한테는 상면관수로 물 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대신 이 녀석은 잎이나 꽃에 물이 묻으면 상해. 이 잎이 막 녹아 물러. 이상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샤워기로 주는 것보다 요 밑으로 요 사이 요 흙만 물을 주셔야 돼. 얘가 너무 무성해지면 이파리 이렇게 들고 사이로 넣어서 물을 줘야 되는데 난 너무 그게 귀찮은 거야. 이게 뭐 식물이 한두 개 있어야지 걸 이렇게 해주지. 그래서 얘는 그냥 담가버려요. 저면관수. 그러면 위에 이파리에 물이 안 묻으니까 100% 저곡토기 때문에 저면관수 아무리 해줘도 괜찮습니다. 대신 상토로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귀찮아도 대롱 긴 물조리개 이런 걸로 흙에만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저곡토 100%로 안 하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상토 7, 오키아바크, 소립으로 3 그렇게 섞어서 심어주시면 무난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산야초나 바이오차 이런 것들 원하시는 만큼 조금 더 추가해서 섞어서 쓰시면은 무난합니다. 대신 물 주실 때 꼭 주둥이 긴 걸로 이렇게 주세요. 여기 용토에다가.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꽃인지 좀 헷갈리죠. 예. 요게 포인세티아입니다. 예, 이게 미카엘이에요. 아까 분갈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랫면에 마금프케이 소량, 위에는 오스모크트 일반 소량, 그리고 빨개지는데 꽃을 피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위해서 늦봄부터는 월 1회 칼슘 비료를 연하게 정량의 절반 농도 정도로 희석해갖고 월 1회 꾸준히 칼슘 비료를 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질소도 좋아하니까 피터스 칼슘 추천드릴게요. 피터스 칼슘에 질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자라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파리도 좀 더 두꺼워지고 질소 때문에 웬만한 관엽이나 뭐 아니면 나무 이런 애들은 피터스 칼슘 추천드려요. 그리고 월 1회는 하이포넥스 하이그레이드 원액 한 방울씩만 타서 연하게 탄 듯 만 듯 해야 돼. 항상 비료는 적게 주세요. 그렇게만 비료는 관리하시면은 얘는 뭐 쑥쑥 자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포인세티아 키우는 포인트 5.
크리스마스 식물이지만 겨울은 쥐약, 절대 추운 발코니에 두시면 안 됩니다. 노지 월동 절대 안 돼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멕시코 애들이에요. 따뜻한 데입니다. 얘 겨울이 뭔지 몰라. 이런 애들한테 겨울을 주면 안 됩니다. 최저 온도 15도 이상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식물이니까 뭔가 추위에 강할 줄 알아. 그래갖고 보면 성당이나 교회, 복도나 뭐 이런 계단가에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쌀쌀한데 거기에 이렇게 쫘라락 놓여진 걸 제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걔네들 밤 돼서 추우면 다 죽어요. 얘네들이 유통이 되는 게 10월 말부터 추워질 때 나오니까 마치 겨울 식물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여름엔 초래, 이 시즌에 빨개지니까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해서 상품이 되니까 나오는 거지, 얘네들 농장에서는 한여름에 쑥쑥 키우고 그때 막 웅성하게 자라면 잘라가지고 삽목해서 막 무한 번씩 시켜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농장에서는 한여름에 얘네들을 제대로 키웁니다. 얘네들 하형식물이에요. 때문에 지금 샵이나 꽃시장 이런 데 나온다고 해서 얘네가 겨울식물이 아닙니다. 하형식물, 여름에 성장하는 식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까다롭죠? 예민보스지만 원래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것들은 까다로워. 원래 예민해. 안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쁨을 즐기기 위해서. 그럼 오늘 포인세티아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죽이지 않는 꿀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저주저 떠들고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